그리고 어저께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출생아 수가요,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리고 혼인 건수 있잖아요. 혼인 건수. 통계 작성 이래의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출산율이 저하로 인해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 도시도 소멸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자극적인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데 아파트를 과연 사는 것이 맞냐? 논리는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면 누가 아파트를 사냐, 빈 아파트들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좀 도움 좀 되시라고 영상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인구 유출 심각한 광주 광역시,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프를 통해서 좀 정확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죠. 인구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 이거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기 전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4층 청년 드림주택 허위 광고에 속지 마세요. 예, 광주광역시 청년 드림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십시오. 혹시 피해 당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전화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구가 계속 감소가 되고 있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원인은 출산율 저하다. 출산율 저하.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도에 보시면은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도시를 이 색깔로 칠해 놓은 겁니다. 수도권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구 감소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 얼마 전에 대구 군도 포함이 되어졌습니다. 얼만큼 감소가 심각한지 좀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출생아 수고요, 사망자 수입니다. 출생아 수가 눈으로 봐도 지금 굉장히 그래프가 계속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2023년도에는 출생아 수가 23만 명이라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 48만 명 정도 됐는데 거의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굉장히 심각하게 출생아 수가 줄어든 게 맞죠. 그리고 반면에 사망자 수는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 중에 지금 사망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가지고 인구가 자연 감소 중이다, 뭐 이런 그래프죠. 여기 보니까는 2020년 기점으로 이렇게 확 갈리면서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한 시기는 2020년도부터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주택산업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일단 우리는 부동산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출생아 수 중에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구는 몇 세인가를 우리가 또 이제 관찰을 좀 해봐야겠죠. 출생아 수는 말 그대로 태어나자마자 0세인 겁니다. 그런데 0세가 태어나자마자 주택을 사진 않겠죠. 뭐 어떤 신생아 분들은 조부모님을 잘 만나서 태어나자마자 등기에 도장이 꽝꽝 이게 찍히는 이런 신생아 분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예외죠. 예외 특수한 상황이다.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라고 해서요, 15세 이상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또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15세도 뭔가 주택시장에 개입하기는 좀 어려운 나이일 것 같고, 그래서 그 주택산업연구원에서는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의 활동 인구는 30세 이상을 봐야 된다. 그래서 30세가 사회에 얼만큼 참여하는지 이것을 주목을 해야 부동산을 볼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연구를 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일리 있는 논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나이는 일단은 30세 이상 이렇게 체크를 해서 좀 본다면요, 전국 연도별 출생아 수를 보니까 2031년까지는 부동산 활동 인구 수가 30세 이상의 그 활동 인구 수가 계속해서 오히려 증가가 되고 있다,
된다. 그 이유인 즉슨 여기가 지금 30살이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1994년생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유입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994년에서 2000년생까지 이렇게 보면은 이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 1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오히려 출생아 수가 더 적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지금은 30세 이상의 지금 그 주택 활동 인구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더 늘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광역시 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광주광역시 인구 분포도를 따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도 거의 비슷합니다. 22세에서 30세 보니까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그리고 그 전에 10년 전에는 똑같이 오히려 감소한 상황이다. 지금 현재 활동 인구가 6인데 지금 이쪽으로 전이가 되고 있어서 수요층들이 좀 더 증가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2031년 그 이후에는 또 부동산 활동 인구수가 또 점차 이렇게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031년까지는 부동산 활동 인구가 계속 늘기 때문에 수요층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뭐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인구만 볼 게 아니고 세대를 또 봐야겠죠. 광주광역시 세대 및 인구 증감. 광주가 인구가 계속 줄어든다고 했는데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계속 인구가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계속 증가였어요. 그래서 광주 최고 인구가 149만 2,948명이 최고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완만한 하락을 가다가 갑자기 2020년도 되면서 굉장히 가파른 하락세로 전환이 됐다.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이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코로나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정책이 또 굉장히 많이 바뀌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어떤 이유에서건 2020년 그 이후에 이제 인구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하락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파란색을 보시면 이건 세대인데요. 세대는 또 오히려 굉장히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만 봐도 세대와 인구가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보려면 여기에는 2010년도부터 24년도까지잖아요. 2020년도부터 2024년 이 급진적으로 내려가고 올라가는 이 시기를 잘라서 제가 그래프를 좀 만들어 봤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체감이 더 확 되실 겁니다. 여기가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인데요. 완전히 X자를 그리고 있죠. 4년 만에 인구가 4만 1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광주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가 2명에서 2.5명 정도, 이 정도 잡거든요. 뭐 2명이라고 잡는다고 치면은 실제 세대는 2만 세대 정도가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거꾸로 세대 수는 거의 4만 세대가 또 거꾸로 늘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한쪽 의견은요, 이렇게 세대 수가 적어지면 한 세대가 무슨 아파트에 사냐, 뭐 빌라나 뭐 원룸이나 이런 데 살겠지 라고 제시하시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혼자 산다고 맨날 이런 데만 살 수 있냐, 돈 있으면 아파트 사는 거지,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개 다 맞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쨌든 세대수가 늘어나서 수요층이 증가가 되는 것은 맞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보다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급진적으로 나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보합 정도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찾아오지 않을까. 계속 이 그림대로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율이 문제죠. 출산율. 합계 출산율 보니까요, 광주는 전국 평균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는 1.19명, 그리고 2015년도에 1.24명 그랬는데 2015년도부터 출산율이 쫙 빠지기 시작하더니 최근에 2023년도에는 0.72명입니다. 광주가. 서울은 0.55명입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이죠. 반면에 지방 전라남도는 0.97명입니다. 이게 보니까는 밀도가 높을수록 도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출산율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굉장히 큰 사회 문제겠죠. 이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사지 말아야 된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밀도가 사실
사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치입니다. 세계적인 수치. 제가 유튜브 5년 전에 시작하면서 처음에 올렸던 영상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9년 5월 29일 업로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주광역시 인구 경쟁력에 대해서 살펴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영상 기억하시는 분들은 진짜 찐 구독자시겠죠.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광주가 인구 경쟁력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취지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요. 요거는 2019년도 1월 말 기준입니다. 이야기인 즉슨요. 수도권에 거의 50%가 몰려 살아요. 50%. 그리고 경상도에 25%, 전라도에 10%, 그리고 충청도 10% 비슷하고요. 그리고 강원도 3%, 제주도가 1.2% 이렇게 분포가 돼서 살고 있는 데 제가 도시별로 인구 밀도를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502명이에요. 그러니까 1km 반경 내에 사는 인구가 평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합산해 보면 502명인데 세계 평균이 54명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3이다. 그만큼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도시별로 제가 인구 밀도를 다 나눠 놨는데요. 그때 당시에 광주가 3위였습니다. 3위. 1위가 서울이었고 2위가 부산이었고 3위가 광주광역시였습니다. 광역시가 좀 비슷한 데가 이렇게 많긴 많은데 어쨌든 대구하고 대전이 좀 비슷한데 그래도 광주광역시가 3위를 기록을 했다. 지금 이게 2019년도 1월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5년 뒤에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이 자료에는 5년 동안에 인구가 얼만큼 증감했는지에 대한 수치도 같이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증감률도 기록을 했으니까요. 시간 관계상 이거를 자세하게 보진 못하겠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캡처 하셔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여기 있죠. 광주광역시 4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진짜 많이 줄어든 거는 서울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39만 4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았을까? 집값 때문에 이렇게 전이가 돼서 경기도 쪽으로 이사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부산도 좀 굉장히 심각합니다. 15만 5천 명이 빠져나갔어요.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12만 8천, 13만 6천 인구가 많다 보니까는 전라도하고는 인구 유출이 비교할 바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라도도 빠져나가긴 빠져나갔는데 전국적인 양상을 본다면은 그렇게 많이 빠져나간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5년 전에 제가 올려드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수도권 같은 데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서울 안에서도 어떤 구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어떤 시냐에 따라서 도시의 편차가 많아지고 도시의 경쟁력도 굉장히 다양화돼 있다. 그리고 이제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만 해도 부산, 대구, 울산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인구가 많은 도시들도 꽤 많죠. 충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 이 주변에는 인구가 많은 도시로 아산시, 천안시 이런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경쟁이 되는 거죠. 이 도시별로. 그렇지만은 이제 전라도는 광역시가 이제 달랑 요거 하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광주광역시의 집중화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제가 5년 전에 그런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지금도 저는 생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광주 집중화 현상은 앞으로 더 계속 가속화될 전망이다. 여기 보니까 인구 밀도 적어놨는데요. 5년 전에는 인구 밀도가 전국 3위였는데 5년 뒤에도 똑같이 광주광역시가 3위에 여전히 랭크가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가 되고 인구가 유출이 돼서 도시 소멸에 대한 문제를 걱정해야 될 문제냐. 저는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한 나라가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 나라도 많고 1000만이 안 되는 나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이루고 있다. 심지어 한 도시인데 140만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너무 심각하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어쨌든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집값이 비싼 나라는 아니다. 우리나라 포지션에 비해서 주택값이 비싸진 않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은 전문가들이 뭐 단기적인 상승률 그리고 지표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비싸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저는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제가 좀 다른 견해를 보이는 건 이렇게 엄청난 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본 경쟁력이 많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는 이 주택값이 아직 비싸지 않은 수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싸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아파트 정말 빨리 잘 짓지 않습니까? 정말 빨리 어마어마하게 잘 짓잖아요. 인구가 그렇게 증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구를
대출을 다 받아줬다. 그래서 아직까지 주택 가격이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주택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전세 제도가 없어지면 다주택자들 없어지고 투기꾼들 없어지면 그러면은 집값이 오히려 더 안정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 생각은 좀 단순한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죠? 그냥 딱 생각해도 엄청 많잖아요. 매매가 있고 매매 그리고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이게 없어진다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를 가야 되죠? 돈 없으면은 이제 월세를 가야겠죠. 월세를 정해진 한정된 그 자원 안에서 이 수요층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게 늘어나게 된다면 월세 값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을 더 사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초양극화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초양극화 시대가 전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나는 곧 죽어도 난 내 집에서 살래 이렇게 해서 매매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쨌든 월세와 전세로 분산이 되겠죠. 그러면 월세, 전세 모두 저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자극이 돼서 오히려 주택값이 더 비싸질 거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집값이 비싸지 않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다면은 인구 감소가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요, 부동산 시장에 미미하게 이게 심리적인 요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용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2040년까지는 그 이후에는 저도 모르죠. 출산율이 늘어날지 아니면 줄어들지 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2040년까지는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집을 살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어떤 집을 사고 어느 시기에 부동산을 사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은 인구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그렇다면 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저께인가 뉴스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요. 출생아 수가요.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리고 혼인 건수 있잖아요. 혼인 건수. 통계 작성 이래의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많아져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